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배고파요. 빨리 끝내고 밥을 먹고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효과적인 세션 관리를 위한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 소개를 맡게 된 양진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티 코리아 지사에서 테크팀에 소속해 있고요.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매니저라는 조금은 낯선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저는 이제 개발사를 각 방문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존의 SF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돼 있냐,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유니티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어떤 거고 어떻게 동작하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50분 세션을 마치시면은 여러분이 다음 두 가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SF 번들의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깊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새로운 에셋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 두 가지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 에셋 워크플로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유니티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셋은 무조건 쓰게 돼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에셋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리소스 폴더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에셋 번들이라는 거를 써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리소스 폴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리소스 폴더는 되게 쉽습니다. 쉽고 직관적이죠. 유니티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폴더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뭐 에디터 폴더, 리소스 폴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폴더에 여러분의 에셋을 저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빌드 아웃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죠. 매우 쉽고 접근하기 편한데 사실은 조금 경계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점을 쭉, 사실 장점도 많은데 단점을 쭉 많이 늘어났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빌드를 할 때 리소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하나의 파일로 빌드로 같이 아웃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폴더에 파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종 아웃풋인 빌드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앱 시작 시간이 길어집니다. 앱 시작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게임 등을 최초에 게임 등을 처음 이제 열었을 때 이제 인트로가 나오기 전에 검은 화면이 잠깐 나오죠. 그거를 이제 시작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시작 시간이 길어집니다. 왜 길어지냐면은 유니티가 이제 리소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묶어서 하나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로드하진 않아도 인덱싱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리소스 폴더의 크기가 커질수록 앱 시작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유저는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늦게 나오면은 그냥 짜증나서 바로 그냥 언인스톨 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좀 큰 규모의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작 시간을 몇 초 이내 딱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은 출시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파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변경 사항만 있어도 업데이트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 재빌드를 해서 배포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폴더에 있는 SS를 접근할 때는 보통은 이제 스트링 이름으로 된 거로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스트링 이름이 에셋이 위치한 경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 에셋 이름을 변경해 버리면은 여러분께서 에셋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셋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매번
바꿔줘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을 많이 돌아다닐 때 요 리소스 폴더를 조금은 좀 너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 조금은 좀 경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시작 시간이 좀 내가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리소스 폴더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에셋 번들이죠. 사실 리소스 폴더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에셋 번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저희도 참 애증의 에셋 번들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에셋 번들이라는 거는 유니티가 제공하는 기능이고 에셋을 묶음 단위, 즉 번들로 해서 사용자가 쓰게끔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리소스 폴더에 비하면은 얘는 최종 아웃풋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빌드 사이즈가 절감이 되고요. 당연히 절감되기 때문에 이제 앱 시작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셋 번들 여러분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잘 사용하려면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에셋 번들 종속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팹이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A 프리팹이 있고요, B 프리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리팹은 각각 하나의 텍스처를 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에셋 번들을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게 되면은 이 하나의 텍스처는 각각의 에셋 번들로 묶이게 되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텍스처가 당연히 이제 알아서 잘 하나의 파일로 들어가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종속성 문제 때문에 이 텍스처는 각각의 에셋 번들에 복사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메모리 문제가 있겠죠. 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버전, 에셋 번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이 패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버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에셋 번들 종속성을 어떻게 잘 피해가고 또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좀 사용자가 개발자들이 좀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셋 번들로 이제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은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의 강점 중 하나가 코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 에디터 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셋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이름 이렇게 여기가 이름에다가 이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름 써서 에셋 번들로 빌드가 되는데 요거 외에는 뭐 에셋 번들을 읽거나 그러니까 로드 언로드 요 부분은 사실 다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번들을 빌드한다, 로드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코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의를 받는 이슈 중에 좀 과장해서 50%라고 할까요? 네, 너무 과장했네요. 한 30-40%만 할게요. 30-40% 정도가 에셋 번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에셋 번들 이슈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메모리 문제나 어떤 로드하다가 크래시 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유나이트 때 에셋 번들 사용 가이드라는 세션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에셋 번들을 나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요 가이드를 공유해 드릴 테니 요걸 한번 참고하셔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리소스 폴더와 에셋 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흔하게 이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뭐 이제 여러분 개발 환경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개발을 이제 시작해서 출시 전까지 그냥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그려봤습니다. 그 출시 때는 그러니까 그 개발 시작할 때는 이제 팀을 소수로 꾸려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잖아요. 아이디어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인 직접 레퍼런스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창에 프로젝트나 그 하이라키 창에 넣고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과물을 빨리 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동적 데이터 로딩이 필요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몇 개의 파일들을 리소스 폴더에 넣어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슬슬 이제 좀 출시 일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그런 출시 일정도 있고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져서 좀 번들로 빼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출시 전까지 이거를 에셋들을 번들로 만들어서 자기 로컬에서 쓰거나 처음에 이제 로컬로 썼다가 나중에 이제 원격 올려서 쓰죠. 이런 플로우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좀 싫어요. 왜 싫냐면은 제가 이제 개발자 입장이라면은 나는 사실 이런 귀찮은 작업들은 엔진이 다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나는 게임을 재밌게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워크플로우를 갖게 되면은 직접 램퍼런스 하다가 이제 리소스 폴더 쓰다가 이제 에셋 본드 쓰다가 요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내가 코드를 변경해야 돼요. 코드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실 매우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매우 좀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개발팀에서는 개발팀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한데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총대 메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거니 이런 것들이 좀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에셋 워크플로우는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팀에서는 저희 유니티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최근 몇 년간 특히 최근 몇 년간 유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기능을 편히 개발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에셋의 워크플로우를 좀 개선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에셋 번들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았고요. 또한 이제 에셋 번들 쓸 때 편의성까지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 게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은 리소스 폴더의 장점, 즉 쓰기가 편하다 이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에셋 번들의 장점, 에셋을 따로 빌드와 따로 구분을 해서 결과물을 작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추가로 이 두 개가 갖지 못했던 개발의 편의성 요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요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 뭔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란 에셋의 어드레스를 할당한 거예요. 즉 주소를 내가 원하는 에셋에 주소를 할당한 건데, 그리고 이 주소를 이용해서 에셋의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저고 제가 있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지금 세션장을 1, 2, 3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에셋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여자친구를 부르기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방에 있다가 오케이 1번 방에 있어. 근데 만약에 2번 방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2번 방으로 가서 찾아와야 되죠. 그렇죠? 이게 좀 기존 에셋 시스템 방식이었고요. 지금 새롭게 하려는 거는 어드레서블을 붙인 거예요. 즉 어떤 수단을 비교하자면 여자친구한테 내가 전화기를 사서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자친구가 방을 옮겨도 일일이 찾지 않고도 내가 전화번호만 알고면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라고 크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핵심은 이 에셋마다
어드레스를 붙일 수가 있고요. 개발자는 요 에셋의 위치에 상관없이 요 어드레스만 알고 있으면은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블 에셋 시스템이라는 거는 에셋에 어드레스가 붙어 있고요. 그것의 관리, 로딩, 언로딩, 그리고 빌드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크게 요 어드레서블 에셋 그리고 리소스 매니저. 어드레서블 에셋은 이제 어드레스가 붙은 에셋들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 애고요. 리소스 매니저는 그 에셋들의 로드, 언로드를 관장하는 애고, 스크립트 빌드 파이프라인은 그것들의 이제 최종 빌드를 관장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크게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프리뷰 형태로 패키지 매니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스템을 썼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압축해 봤어요. 에셋 빌드 배포의 단순화, 그리고 효율적인 에셋 관리, 그리고 개발 시간 단축, 이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1번 에셋 빌드와 배포의 단순화. 요거는 개발팀마다 에셋을 관리하는 형태가 다르고 또 빌드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각자 달라요. 하지만 이제 어떤 개발팀이 이런 경우도 봤어요. 프로젝트가 되게 커지니까 그 내 한 PC에서 에셋들이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셋 빌드를 따로 에셋 펀드를 따로 빌드하는 머신을 따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어요. 좀 관리에 좀 복잡한데 이 시스템을 쓰면은 직접 레퍼런스하는 방법, 리소스 폴더처럼 접근하는 방법, 또 에셋 번들처럼 접근하는 방법, 이게 통합되기 때문에 되게 에셋의 관리가 편해지고 단순화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에셋 번들 사용할 때 겪는 문제가 이제 종속성 문제와 메모리, 종속성 때문에 따라오는 메모리 문제인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종속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발자가 잘이라는 말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잘 전략을 짜서 에셋 번들을 나눠서 분류를 해야 되죠. 종속성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편해졌는데요. 이 시스템은 종속성을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로드, 언로드 상황을 우리가 그 프로파일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제공을 하면은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이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좋은데요. 그 우리 아까 기존 워크플로우 변경할 때마다 되게 코드 막 바꿔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짜증나고 귀찮은 작업일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코드의 변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어드레서블 시스템이 뭔가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설명을 주구장창 뒤에 가면 좀 주구장창 좀 드릴 거긴 한데 그 전에 간단한 샘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샘플은 저희 유니티 깃허브 가면은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를 하고, 네, 그냥 되게 단순한 예제인데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큐브를 인스턴싱하는 예제예요.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코드를 좀 짜보셨으면은 얘를 어떻게 구현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요거는 이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에셋 번들 시스템 혹은 뭐 리소스 폴더를 참고했다 이런 거를 잠깐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 볼게요.
우선은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를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서 이 어드레서블 시스템을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지금 지금 생성되고 있는 제가 요 큐브 프리팹을 선택을 했는데 애에 어드레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이고. 네, 인스펙터 창을 보면은 요 상단에 새로운 UI가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서블이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생겼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안 돼 있고 내가 이렇게 딱 누르면은 애한테 어드레스를 준 거예요. 마치 제 여자친구한테 전화번호를 부여했듯이 딱 이제 너는 내 거라고 딱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기본적으로는 이거 이상해졌네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붙는 게 이 에셋의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코드에서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요거를 보여드리면 얘는 내 마음대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아까보다는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죠. 네, 편집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요 내가 체크 어드레스를 부여한 에셋들은 요 어드레스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저희 윈도우에 요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하시면은 요 어드레서블 에셋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방금과 같은 요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창은 어떤 거냐면은 요 어드레서블 에셋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등록했던 큐브가 여기 들어와 있죠. 제가 한번 큐브의 어드레스를 한번 풀어볼게요. 큐브의 어드레스를 풀면은 네, 여기 이제 리스트가 빠졌죠. 다시 큐브를 넣어보겠습니다. 큐브를 넣으면 다시 요 큐브가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드레스 사용하는 거는 여기까지 했으면 한 50%는 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에셋에 어드레스를 줬는데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좀 보겠습니다. 요 실제 로드에서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코드 한 줄. 이게 전부입니다. 되게 리소스 폴더 쓰는 거랑 비슷하죠. 리소스 폴더도 로드하고 그 에셋 그 스트링으로 써서 불러왔는데 이것도 그만큼 편하게 내 어드레스를 알면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예제는 어드레스가 없어서 제 어드레스를 어디다가 써놨냐면요.
찾았습니다. 잠깐 프리팹을 아까 소스 코드에서 변수로 놨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리소스 폴더를 참고하는 방식보다는 요 직접 레퍼런스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어드레서블 SS를 참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여기 요거를 선언을 하고 이게 어드레서블 SS이 지원하는 클래스 타입이거든요. 타입을 지원하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내가 등록한 어드레서블 SS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를 클릭하면 되겠죠. 원래는 큐브였는데 한번 스피어를 눌러볼게요. 아이고. 스피어를 누르고 이제 실행하면은 바뀌겠죠. 로드 언로드 하는 거는 이제 좀 뒷장에 좀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요. 그래서 요 예제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SS에 어드레스를 붙이는 방법 되게 간단하죠. 그냥 체크 박스를 해제, 언해제 하면 붙고요. 그리고 어떤 UI가 추가가 되냐면은 어드레서블 SS를 전체적으로 매니징 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게 생겼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작 방식을 좀 볼게요. 동작 방식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초기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SN 로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녹색은 유니티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개발자가 하는 부분은 오렌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드는 우리 시스템이 크게 어드레서블이라는 애하고 리소스 매니저 이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어드레서블은 그 SS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는 실제 SS를 로드 언로드하는 매니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제 에셋과 어드레스의 매핑 정보를 컨텐트 카탈로그라는 애가 제이슨 파일로 시리얼라이제이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딱 시작하면은 이 정보를 읽어서 리소스 로케이터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갖고 있고 실제 리소스 매니저에서는 각각의 에셋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요. 프로바이더라는 거는 어떤 에셋을 어떤 타입으로 로드를 해야 잘 로드하는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요 프로바이더들을 다 이제 리소스 매니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초기화 과정이었고 실제 로드에서는 사용자는 사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이고. 로드 되는 부분과 로드가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드를 시작할 때 그 에셋에 부여된 어드레스블에 전달을 해주고요. 리소스 로케이터는 이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실제 에셋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 정보를 찾아서 리소스 매니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리소스 매니저는 실제 위치를 보고 적당한 프로바이더를 찾아서 이거를 다시 에이싱크 오퍼레이션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로드가 되고요. 로드가 다 되었을 때 요 이벤트를 저희가 봤는데 이때 내가 어떤 액션을 할 것인가는 이제 개발자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과 다르게 이게 모든 방식이 지금 내부적으로 비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좀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코드와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치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하고요. 아직은 프리뷰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 설정하는 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요 인스펙터 창에 가서 체크박스를 해주시면은 요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고요. 요 어드레스는 내 맘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인스펙터 창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봤던 대시보드 같은 데에서 내가 직접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사용 부분에 대한 코드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어드레스 사용 부분이라면은 로딩과 언로딩 쪽을 얘기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SS의 어드레스를 이용한 로딩 방법과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에셋 레퍼런스라는 새로운 타입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요거와 같은 요게 지금 어드레스거든요. SS의 어드레스를 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가서 SS를 갖고 오게 됩니다. 갖고 오고 최종적으로 로드가 끝나면은 내가 이런 이벤트를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벤트가 끝날 때 요 IAsync 오퍼레이션 타입이 반환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요 어드레스를 가진 에셋을 로드를 시작하고 로드가 끝나면은 여기에 my game 오브젝트에 할당해 줘라. 딱 요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요거는 로드해서 내가 직접 이제 할당을 해준 거고요. 요거를 이제 한 방에 하고 싶으면은 요 인스테이트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면은 이제 로드해서 바로 인스턴싱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드레스를 이용한 로딩 방법이었고요. 다음은 SN 레퍼런스를 이용한 로딩 방법입니다. 요거는 인스펙터 창에서 어드레스 입력을 좀 쉽게 도와주는데 아까 큐브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요런 변수 타입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어떤 어드레스 에셋을 줄 거냐라는 것을 이제 좀 편하게 줄 수 있는데, 네, 요 검색 요 창에서 어드레스 에셋의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에셋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오타가 안 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로드 에셋 혹은 인스테이트 함수로 내가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드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해제도 적당히 잘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로드 에셋 따로, 인스테이트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로드 에셋은 릴리즈 에셋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고요. 인스테이트는 인스테이트로 로드를 했다. 걔는 릴리즈 인스테이트로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로드 에셋을 썼는데 릴리즈 인스턴스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 우리 이 시스템이 레퍼런스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로드를 했나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 카운팅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유의하셔서 해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요 창이 우리 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건 요 예제로 다시 큐브 예제로 가서 볼게요. 좀 창을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요 지금 보이시는 메뉴는 어드레서블이라는 새롭게 들어온 윈도우 창인데요. 얘는 윈도우의 에셋 매니지먼트의 어드레서블 에셋 여기로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요 각각들이 이제 어드레서블 에셋 등록된 어드레서블 에셋들이고요. 내가 체크한 애들이 다 이제 여기에 리스트업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룹인데요. 그룹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에셋 번들 만들 때 그룹핑 하잖아요. 어떤 에셋의 오디오, 텍스처 이런 타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아니면 프리팹별로도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인데 그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셋들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할 거냐 그것들을 얘기하는 그룹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에셋의 타입, 즉 오디오, 텍스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모드인 그룹 아니면 릴리즈 모드인 그룹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이제 그룹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룹을 추가해서 그럼 요 그룹이 됐고요. 요 그룹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데브 1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는 개발용 1번 그룹 이렇게 묶어서요. 내가 원하는 에셋들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드레스를 주면 다 여기 들어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맘대로 편하게 여기다가 할당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에셋들의 목적에 맞게 그룹핑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위쪽 메뉴인데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디폴트 프로파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요 디폴트 한번 요거 볼게요. 지금 내가 디폴트 그룹의 인스펙터를 지금 눌러서 지금 인스펙터 창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에셋들이 어떻게 묶여서 어디로 빌드가 되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압축은 요걸 압축을 어떻게 해라, 또 뭐 캐싱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빌드 그리고 로드는 어떤 경로로 해라 이런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좀 좋은 기능이 이 플레이 모드 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혹시 에셋 번들 매니저라는 애를 써보신 분은 아실 건데 이 에디터에서 에셋 번들이 어떻게 시뮬레이션 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패스트 모드를 할 때에는 실제로 내가 요 그룹화된 애들을 에셋 번들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에셋 번들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다 직접 읽어서 빠르게 읽어서 플레이하는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버추얼 모드는 실제로 에셋 번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에셋 번들을 만든 것처럼 작동을 하고요. 팩트 플레이 모드는 실제로 에셋 번들을 만들어서 걔를 읽어서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창에서 또 좀 좋은 기능이 레이블인데요. 내가 각 에셋마다 레이블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에셋은 하나 이상의 레이블을 붙여줄 수가 있고, 얘는 어디다가 쓰냐면은 여기 사실은 지금 이렇게 그룹화된 애들이 실제로는 에셋 번들 빌드하게 되면 에셋 번들로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사실 에셋 번들과 완전 다른 시스템이 아니고요. 에셋 번들을 좀 랩핑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에셋 번들로 만들어지고 실제 로드할 때 내가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레이블에 붙여진 것에 따라서 필터링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레이블에 히어로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합시다. 플레이어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실제 로드할 때 플레이어 레이블을 붙여주면은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애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던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각 그룹마다 내가
애가 어떻게 로드되고 어디에 빌드가 될지를 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마다 내가 그 압축 타입 혹은 뭐 캐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얘가 빌드가 됐을 때 빌드 주소 혹은 다시 로드했을 때 로드 주소, 이런 것들을 내가 각각의 그룹마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제를 하나 좀 다른 데모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네, 아까 이제 그 큐브 데모는 그냥 정말 너무 심플한 예제라서 이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7호라는 저희 에반젤리스트 친구가 만든 거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게임뷰가 어디 있나? 요 게임은 우리 그 디펜스 게임이죠. 클래시 로얄 같은 이제 디펜스 게임이고요. 네, 이제 적과 제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요 필드에 배치를 해서 싸워서 이기는 디펜스 게임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렇죠, 디펜스 게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세션 중에서 타임라인하고 LWRP 들으셨으면은 요거 한번 데모 보셨을 거예요. 요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먼저 그룹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룹이 지금 크게 빌트인 데이터, 로컬, 리모트가 있죠. 빌트인 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이전에 알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리소스 폴더 안에 들어있는 애들, 그리고 빌드 때 들어가는 씬, 요것들이 있고요. 실제 이 시스템이 하는 거는 이제 로컬 그룹, 리모트 그룹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냐면은, 로컬은 실제 빌드할 때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애들, 즉 이제 스트리밍 에셋 폴더 같이 그렇게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애들이고, 리모트는 정말 이제 리모트 서버에서 받을 애들, 이렇게 분류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에셋들을 그룹핑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좀 여기와 같이 이제 아까 레이블을 붙여줬는데, 지금 베이스는 나고요, 플레이어고, AI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각각 지금 요 에셋들은 그 실제 이제 내가 플레이어 필드에 나갈 이제 카드인데요. 레이블을 붙여주고 실제 로드할 때 요 레이블을 필터링해서 읽어서 한 번에, 그러니까 요거를 다 가져오지 말고 내가 원하는 에셋만 뽑아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요건데요. 지금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종속성, 요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좀 종속성 문제하고 메모리 문제를 좀 편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미리 프로파일링을 좀 돌려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요거는 아까 로컬 그룹에 묶인 에셋의 에셋번들이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에셋들이 묶여 있죠. 그리고 걔가 지금 언제 로드가 됐나, 그 라이프 사이클을 사실 볼 수 있고, 요 5, 2, 2 이런 숫자는 레퍼런스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에셋이 지금 메모리에 올라가 있나 안 올라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에서 이제 메모리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고요. 종속성은 저희 메뉴 중에 요 어널라이즈라는 메뉴가 있고요. 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이 에셋을 다 보고 종속성이 걸린 문제, 종속성 문제가 걸렸다.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에셋들이 지금 종속성 문제가 있으니 요거를 문제를 보여준 거고요. 내가 원하면은 요 에셋들을 다른 그룹으로도 한 번에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요 에셋 시스템은 어떤 거를 제공하냐면은 실시간으로 에셋 메모리를 개발자가 좀 관리하기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종속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좀 저희 패치 업데이트 할 때도 기존 시스템보다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좀 내가 직접 레퍼런스 해야 될 에셋들과 패킹해야 될 에셋 이런 것들을 그룹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잘 되다 보니 실제로 이제 내가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로드맵은 사실 지금 이제 프리뷰 단계라서 아직은 이제 실제 개발을 한창 중인 개발사에서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개발팀 혹은 이제 자기 연습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은 이제 19.3을 목표로 정식 릴리즈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일단은 다 읽어보는데요. 프리팹 외의 에셋들 가능하고요. 뭐 스프라이트,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스크립트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얘는 좀 그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기로드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강연 자료는 저희 나중에 유나이트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얼드레서블 에셋으로 변경하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리소스 폴더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게 변경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패치처럼 에셋 번들을 빼신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리소스 폴더를 사용했을 때 가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